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차하는 저의 멋진 모습을 찍으셨나요? 딱 오실 때 딱 때마침 비가 안 오네요. 네, 비 온다고 했는데 안 와서 안녕하세요. 다행인 것 같아요.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잘 온 거죠? 네, 잘 되고 잘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사옥 투어. 저희 처음 오신 거죠? 예, 처음 오셨어요. 아, 저 그때 뵀었죠. 저희 브랜드데이 할 때. 맞아요. 아, 맞아요. 지금부터 찍는 겁니까, 계속? 네. 오늘 뭐예요? 오늘 뭐 어떻게 연락 오셨어요? 놀다 가면 된다고. 그간 이제 또 저희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잖아요. 네. 네. 저도 집에서 이거 신거든요. 아니 무슨 우리 지금 너 납치된 거야. 바로 강목 들고 옆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제가 핵대리님이라고 했었는데 진급하셨잖아요. 핵대리과장님이라고 해야 돼요. 진급 직후에는 저는 사실 계속 핵대리로 불리면 좋겠다 생각은 했어요. 쪼맹님 방송에서 약간 시청자분들이 하셨던 말이 대리맨의 대리연주, 그런 워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과장면의 과장연주. 과장된 아, 연주. 과장된 연주. 과장된 연주. 이름도 한번 좀 정하긴 해야 될 텐데. 이건 진짜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긴 해요. 제가 봤을 때 쪼맹님 이 영상 편집하시면 이제 그게 앞으로 스탠다드가 돼서 쭉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정해주는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신원파 키러 레츠고 반죽 이렇게 해도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부여해 주시는 대로. 알겠습니다. 아, 오늘 좀 악질 닉네임 좀 검색해봐야겠다. 한번 가보죠. 할머니 리어카 부수는 누구누구 이런 거라고. 아무튼 불러서 왔는데 아, 그렇죠. 네, 뭐 진짜 티저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라이브 방송을 같이 하면서 좀 소비자 감성을 봤었거든요. 그 이후로 또 사운드메스에서 지금 뒤에 보이시는 제품들도 한번 같이 경험을 해봤었잖아요. 그때 좀 피드백 받았던 게 있어서 개선한 것도 있고, 그것도 한번 좀 테스트가 필요하고, 이 제품들 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좀 행사를 하나 하는데 그것도 좀 약간 소개 좀 시켜야 되거든요. 사실 좀 쪼맹님이랑 같이 얘기 좀 하고. 사실요. 티저가 맞았어. 저는 뭐 수행 비서 같은 느낌. 아, 근데 베리님이 그때 아이디어 주신 게 진짜 많이 반영했어요. 사실 저는 이제 베리님의 존재를 방송으로 봐서도 알고 있었고, 곡 참여하신 걸로도 저는 익히 알고 있었고. 그때 브랜드데이 때는 안 계셨나요? 전직원이 다 가는데 유일한 연차. 아, 연차였구나. 우리셨나요? 아니요, 노린 건 아니고. 일이 네. 좀 있어서? 핵연차? 적절한 타이밍에 연차를 잘 써. 일정표를 항상 숙지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집에 있는 강아지가 아파 그날.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는 쪼맹님만 이제 계속 대하면서 봐왔는데, 베리님을 이제 오사카에서 뵙고, 뭐 저도 좀 당연히 찾아봤죠. 베리님 원래 알고도 있었고. 그래서 평소에도 헤드리스 베이스 쓰시잖아요. 거의 이사이. 이사의 시그니처 모델을 HJ 프릭스 선생님의 시그니처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았었고 하산까지 했어요. 그거를 거의 나오자마자 쓰신 분 중 한 분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나오고 한 1년 뒤 일단 그걸 목표로는 하고 있었어요.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야땡사의 야마 야땡이 더 이상해. 야추 같아. 야, 그 정도는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야마의 이제 다른 베이스 모델을 사려고 했었는데 이제 마침 모델이 나온다 하셔가지고 이거는 못 참지 하고 이제 벼르고 있다가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까지는 그게 아직 팔기 전이어서 한국에서 정식 수입해가지고 이거를 사려면은 내가 일본 가서 이걸 또 사오고 막 해야 되나 하고 있을 찰나에 중고로 나온 거죠. 그때 돈 모으고 계실 때 나와가지고 맥도날드 하면서 벌었던 돈 다 대전의 패티 마스터셨어요.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화상 되어가면서 진짜요? 벌었던 돈으로 이제 근데 베리님이 되게 신기한 게 보통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피자집 알바를 했다고 하면 먹기 싫어지잖아요. 보기 싫어지잖아요. 근데 오늘도 오면서 맥도날드 먹고 싶었는데 이러시는 저는 거예요. 햄버거 거기 그거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베리님이 그 곡을 치셨잖아요. 리와인드. 네, 세션 하셨죠. 그 연주 영상을 보고 제가 처음 알았어요. 아. 헤드리스 쓰시네? 원곡 연주자시네? 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나서 또 자연스럽게 쪼맹님 방송에서 제가 보고, 또 방송도 하시잖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쇼처시잖아요. 네 요즘에는 릴서 쇼처 쇼츠에 이제 모르는 밈이 없어요.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베리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 민마스터. 티라미수 케이크, 그쵸. 마라탕 후루, 네. 붐붐 베이스. 선배 핵드리스 사주세요. 핵드리스 혹시 사요. W300도 같이? 여튼 저는 진짜 일본에서 뵀을 때 너무 반가웠어요. 아. 쪼맹님 너무 반갑고, 저도 베리님도 너무 반갑고. 일본에서 한국 기업 보는 게 별로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일본에서 본 유일한 한국 그거는 페이커 사진이었어요. 아키하바라에 페이커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 뒤로 본 게 핵스예요? 네, 그 뒤로 본게 X. 페이커 다음에 본 게 핵스라고?
이건 좀 위험할지도. 젠장 또 헥스야. 난 찬양할 수밖에 없어. 근데 저도 이제 헥스가 참여한다고 알고 가긴 했었는데 생각보다 또 다른 한국 업체들이 꽤 있기도 해서 아무래도 저는 기타를 좀 오래 쳤었고 예전에는 한국 악기라고 하면 솔직히 인식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이미지는 있었어요. 하청은 잘한다. 그래서 OEM을 브랜드에서 많이 줬었는데 그 OEM들이 가고 나서 브랜드 밸류가 별로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해외에서 좀 먹히는 브랜드들도 생기고 다른 거보다 해외 영업을 하려고 다들 하시는 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니까 보통은 내수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에도 망로를 좀 뚫어보려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 거 보고 이제 우리나라 악기가 드디어 마침내 인정도 받는 추세인 것 같아서 근데 그거를 인터넷으로만 이렇게 보다가 가서 딱 봤는데 외국인 분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막 시연도 해보고 막 사진 찍고 이런 게 사실 저랑 아무 상관 없잖아요. 사실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괜히 뭔가 뿌듯한 거야. 실제로 이 대화를 방송 말고도 사적으로도 많이 했었어요. 숙소 가서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냥 뭔가 되게 신기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내가 이제 오래 살았나? 세상이 바뀌고 있네? 세상이 바뀌고 있다. 저희가 발전시키고 있는 걸 수도 있죠. 네? 당당해지죠. 절대 월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신기했던 게 일본에서 보던 막 아뜰리에 이런 브랜드들을 보면서 이렇게 돌다가 코너를 도니까 헥스가 있는 거야. 그게 느낌이 되게 신기한 게 진짜 유명한 브랜드를 다다다다닥 보다가 갑자기 계셔.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달라요. 그게 반가워. 아무래도 한국 브랜드들끼리 이렇게 한국에서 악기전 하다 보면은 뭐 이 브랜드 저 브랜드 보다가 헥스가 있으면 당연히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하이엔드 브랜드들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있으니까 와 이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야? 놀라운 걸. 그리고 또 제가 그때 올해 초였나요? 커스텀 기타를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쪼들이.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그 모델이랑 비슷한 모델이 처음으로 전시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실물로 처음 보는 거였고 그래서 그게 좀 기대가 많이 됐었죠. 근데 저는 코드네임을 알고 있었잖아요. N700. 그래서 N700만 생각하고 갔는데 N500이랑 베이스가 있었는데 저는 뭐 사실 헤드리스를 해도 4연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5연 헤드리스 베이스가 있는 걸 보고 보통은 4연으로 시작을 하니까 5연 있는 거랑 그리고 N700 제가 항상 쓰던 거랑 다른 모습을 보니까 색깔도 좀 달랐고 그래서 오 신기하다. 탑도 달랐죠. 그쵸. 그리고 N700에 들어간 이제 제가 쓰고 있는 기타에 있는 알케미 브릿지가 N500에 들어간 거 보고 브릿지가 되게 좋은 브릿지인데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N400에서 아밍이 좀 됐으면 좋겠다. 헥스가 이제는 정말로 니즈를 파악하고 초창기 1년은 조금 힘들었지만 피드백이 점점 빨라지니까 긍정적으로 봤어요. 확실히 헤드는 바뀌는데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아밍 들어가는 거랑 그리고 베이스도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꽤 빨리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놀랐어요. 그리고 제 기타를 만들 때는 아무래도 한 대를 딱 제작하는 거다 보니까 만드시면서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좀 공을 들여서 만든 거라서 양산형에서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올 수 있을지 저희도 아직은 모르겠다. 만들어 봐야 안다.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죠. 사실 제 기타랑 N700이랑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 연주감이나 이런 거에서는 사실 거의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넥 프로파일링이나 뭐 이런 거는 거의 같을 거니까. 근데 비슷하죠. 이제 결국에는 내가 내고자 하는 소리가 나올 것인가, 배음이나 이런 것들이 스펙만 봤을 때는 사실 뭐 픽업도 같은 픽업이 들어갔고 어떻게 보면 제가 원하는 진짜 특수한 사항들만 빠진 거잖아요. 킬 스위치 빠지고 린레이 제 쪽 로고 있는 거 그거 빠지고 아마 지판 변경이 있었죠. 로스티드 메이플, 플레인 로스티드 메이플이 들어갔고 쪼맹님 기타에. 그 정도면은 차이가 많이 있을까 없을까 쳐보질 못했으니까 머릿속에서만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보다가 쳐본 게 근데 또 일본이야. 그때 그 메세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한국 브랜드인데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었는데 일본에서 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쳐봤는데 앰프가 조금 작긴 했어요. 그래서 사운드를 제대로 들어보기는 솔직히 그때는 좀 힘들었어요. 주변에서 막 난리가 났었어. 나도 옆에서 봐봐봐봐 저기서 봐봐봐봐.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운드 규제가 있는데 현장 가보니까 생각보다 좀 프리하더라고요. 좀 눈치껏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좀 그런 것 같아요. 민원 안 들어올 정도로만 네, 알아서 그냥 약간 저쪽도 세게 틀면 너도 세게 틀어 나도. 그러다가 이제 귀 다 터지는 거야 그냥. 좋게 말하면 좀 낭만이 있는 쇼예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락킹한 거지. 네, 낭만이 있어요. 그게 락이지. 또 일본 하면은 뭔가 매너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은 좀 다른 느낌이 들긴 하죠. 좀 프리하게 하는 느낌. 그래서 N700을 현장에서 쳐봤을 때는 연주감 위주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연주감은 그냥 거의 99% 같은 것 같아요. 지판에 따른 차이는 솔직히 손으로 느끼기는 저는 좀 힘든 것 같아서 그래서 연주감은 아마도 제 기타를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운드에서는
거는 거기서는 솔직히 완전히 제대로 들어보지는 못했고 한 번 여기서 들어봤었잖아요. 그때 느낀 거는 이 정도면은 거의 블라인드 했을 때는 구분 못할 정도? 치는 사람은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쿠스틱적인 울림에서 아무래도 접지가 돼 있잖아요, 몸에. 그러면 울림에서 조금은 차이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앰프로 나오는 소리나 녹음을 했을 때는 배음이나 이런 것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왔고 사실 픽업이 똑같은데 뭐 차이 못 느끼죠 잘. 그쵸. 그냥 지판 넥 쪽 조금 달라지고 바디 목재가 달라지기는 했죠. 제 기타는 엘더가 들어갔는데 양산 모델은 마호가니가 들어가긴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어쿠스틱 울림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그게 헤드리스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울림의 영향을 좀 덜 받아요. 그래도 헤드리스가 어떻게 보면 뭐 픽업바를 좀 잘 받는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쪼드리스 쓰면서 느낀 거는 깔끔한데 배음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필요한 대형만 딱 나와준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구현이 잘 돼 있어서 양산형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양산형 제가 따로 사서 드랍튠용으로 쓸까 싶을 정도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쪼드리스가 나올 때도 이제 좀 미팅을 해서 제가 그래도 최대한 얘기한 사양대로 나왔다 보니까 저는 뭐 너무 마음에 들죠. N700 양산형도 제가 얘기했던 거 핵심이 그거였거든요. 둘 다 푸시풀이 돼야 된다. 예, 보이스 1, 2 전환이 돼야 되고 스플릿이 돼야 된다. 그게 진짜 핵심이었는데 다른 기능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플루언스 픽업 같은 경우에는 HF 틸트라고 해서 하이 컷 해주는 그런 기능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험싱 전환이 좀 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양만 보면 생긴 거는 좀 메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거의 범용 기타에 가깝긴 해요. 좀 세션 느낌인데 그나마 좀 아쉬운 거라고 하면 하프톤이 하나인 거죠. 다른 스트랩류에 비교를 하면 2단 4단이 없다는 거.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이제 보이스 전환이랑 험싱 전환으로 톤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쪼드리스는 대만족. 그리고 N500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가 제일 중요했었는데 아밍 그때 제가 막 갈겨봤잖아요. 막 갈겼는데 유지가 진짜 잘 돼서 사운드적으로 차이가 있지 아밍이나 이런 건 사실 N500, N700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서 그때 제 기억으로 부스에서 쪼맹님이 진짜 한동안 계셨잖아요. 근데 N500을 제일 많이 쳤어요. 거의 토탈 1시간 계셨던 것 같은데 저 따로 이제 잠깐 어디 갔다가 다시 맞아요. 돌아왔어도 근데 계속 치고 있어. 그때 아마 N700은 그래도 네. 좀 익숙한 맛이니까 그쵸. 좀 파악을 하시고 처음 보는 N500을 제 기억에 30분을 넘게 네, 쳤어요. 30분 넘게 쳤어요. 그러니까 근데 N500을 쳤던 이유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N500보다 좋은 기타는 많죠. 당연히 많은데 그 정도 급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해서 아무래도 헤드리스가 기본적으로 비싸기도 하고 근데 고정형에서 있던 아쉬움을 좀 많이 없앤 것 같아서 느낌이 너무 좋아서 N700, N500을 고민하는 사람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괜찮았어요. 이게 트레몰로 브릿지를 아무래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바디 자체가 N400보다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지거든요. 막 그런 데서 오는 사운드 차이도 있을 것 같고 여전히 매우 가벼운 기타지만 저희가 처음 내놨던 N400보다는 살짝 더 도톰하거든요, 무게감이. 그런 면도 또 연주에 관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픽업은 N400이랑 다른가요? 같나요? 다른 픽업. 그쵸. 저희가 자체 개발한 액티브 픽업. 그러니까 N400은 패시브였고 네. N500은 액티브인데 N500 픽업이 좀 재밌어서 오래 쳐봤던 것 같아요. 특유의 고음역대가 있어가지고 샤한 게 어떻게 보면은 스트랩 같은 느낌도 좀 받아서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 친구도 험싱 전환이 되잖아요. 네, 저것도 되고. 액티브일 때 험싱 전환이 되면 되게 재밌거든요. 액티브 싱글 잘 보기 힘든 이 적극적인 싱글 소리가 나는 거죠. 액티브 싱글. 그쵸. 그래서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밍을 막 해도 되니까 가벼우면 또 아밍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아밍도 많이 하고 N500, N700 되게 재밌었어요. N400은 뭐 봤던 거라서. 베이스는 어땠어요? 베이스는 사실 5연 헤드리스가 좀 놀라웠던 게 보통은 베이스 4연 하면은 그 다음에 5연 베이스를 내는 게 거의 국룰이거든요. 정성 루트죠. 근데 5연 헤드리스 먼저 되는 거는 아무래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가지고 신기했는데 전도 제가 헤드리스 유저잖아요. 저는 이 헤드리스가 좀 더 많이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합니다. 맨날 댓글 달리면은 이건 튜닝은 어디서 해요? 머리가 왜 없어요? 맞아. 이건 댓글밖에 안 달려요. 저도 소드리스도 그래요. 많이 안 보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요즘 그리고 옛날에 헤드리스 뮤들 막 보면은 하드 메탈하고 젠트하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아무도 잘 안 썼거든요. 제 거는 그래도 나름 엄청 범용성이고 저걸로 리와인드 녹음했고 다른 거 다 저걸로 녹음했는데 사람들의 인식은 아무래도 조금 더 강한 음악에 좀 편중되어 있긴 하긴 하죠. 외관도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리고 최근에도 헤드리스 유저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제 주변에서 봐도 취미로만 밴드를 하시는 분들인데도 헤드리스 기타나 베이스 많이 들고 계시는 분 많이 봐서 아니 베이스가 무겁잖아요. 기타보다 무조건 더 무겁고 근데 5연이 되면 진짜 무겁거든요. 5연에서 저는 헤드리스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무게보다 가장 편한 거는 이동할 때나 움직일 때가 너무 편해요. 퍼포먼스 같은 거 할 때 특히 보통 차 트렁크에 잘 안 들어간다. 맞아.
이렇게 못 누워요. 네, 대각선으로 수준이 대각선으로 높아야 돼, 나는데 이렇게. 헤드리스의 장점은 보통 기타 일렉 기타 가방을 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딱 들어가가지고 보관에 용이하고 제 차가 경차인데도 잘 들어가잖아요. 머리가 없어져 보고 나서야 알았다. 머리가 없어져. 교란이 되고 나서 알았다. 사운드 맸을 때 했던 저 MB505. MB50. MB505. 505. 아, 505가 5연이고 504가 4연일 것 같네, 아마도. 페리님도 저 5연 헥트리스라고 해야 되나? 저거를 헥트리스. 뭐라고 해야 되지? 베드리스. 베드리스도 되게 오래 치시던데? 그때 사실 저도 소리보다는 연주감에 대한 맞아요. 피드백이랑 또 제가 시연할 때 하필 또 갑자기 소리가 확 들어가지고 베이스라서 안 들린 건 아니죠? 그것도 맞긴 한 것 같아요. 아 벌써 지세요. 인정할 건 가야 되기 때문에. 베이스가 무서운 점이 뭔지 알아요? 가까이선 안 들리는데 멀리선 제일 잘 들려요. 아, 그쵸. 제가 베이스 처음 배웠을 때 교회 선생님한테 들었던 말이 베이스는 멀리서 잘 들리니까 넌 네가 듣는 소리는 적어야 돼. 멀리서 잘 들리니까. 아무튼 소리는 정확하게 지원을 못했지만 연주감이나 뭐 그런 거에서 좀 많이 집중을 했었죠. 네. 그때 거의 뭐 고문인 줄 알았어요. 계속 피드백을 하는데 옆에서 계속 적곡이어서 이 정도면 개발 단계에 참여한 거 아니에요? 반영 진짜 많이 됐어요. 그때 무슨 얘기 하셨어요? 가장 큰 거는 저기 있는 기타를 한번 네. 마음에 드는 색깔 얘기하세요. 저는 이게 가장 이거 회색? 네. 베리님 이거 안 되죠? 이것도 이 베리님은 헤드리스- 맨날 합주실 가면 그 A형 스탠드부터 찾아요. 그것도 좀 서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 헤드에 걸 수 있다는 게 이점이 커요. 맨날 합주 가면은 A형 스탠드부터 찾았거든요. 사장님 혹시 A형 스탠드 있나요? 그러면은 왜 그러시죠? 제가 헤드리스라서 머리가 없거든요. 그 말을 해야 돼요. 여튼 그때 가장 많은 피드백이 있었던 건 바로 이쪽 부분이거든요. 개선이 된 건가요? 네, 지금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뒤에 핑거 램프처럼 좀 더 뭐가 더 내려앉았었거든요. 네, 길게 내려왔었어요. 맞아요. 네,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슬랩을 하거나 할 때 많은 분들이 여기다가 대시는데 그게 있으면은 이게 뜯을 때 불편해요. 걸리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탁탁탁 걸려가지고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괜찮습니다. 편리합니다. 그때 여기가 좀 걸려가지고 이거 말고 또 뭐 있었어요? 넥 두께. 넥 두께를 그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한 9번 때부터는 좀 너무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한 7번, 9번 이후부터 저희가 약간 줄였어요. 그때보다 좀 얇아졌다고 느끼실 거예요. 네, 좀 뭔가 잡는데 집에 있는 헤드리스랑 별 차이가 없는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예요? 그것도 굉장히 얇은 편이거든요. 거의 그 정도까지 왔어요. 또 적당히 잡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저희 이제 자체 개발한 싱글 코일 픽업이고요. 사이즈는 이제 약간 소파 사이즈고 마오아니 바디의 3단 저기 액티브 프리앰프 패시브 전환되고요. 위에 노브를 뽑아보시면 또 저희 커스텀 모노레일 브릿지 하드웨어 안전만 보셔도 그 촉감이 되게 좋은 하드웨어를 썼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맞아요. 브릿지가 굉장합니다. 굉장히 좋은 브릿지입니다. 하드웨어적인 거는 저는 뭐 외관도 이쁘고 그래서 이쁜가요? 보시기에? 저는 날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연이랑 헤드리스 이미지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팸프렛이다 보니까 팸프렛이면 이런 디자인이 허용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넥 쪽은 목재가 뭐예요? 지판이 월넛이에요. 아 월넛. 지판이 원래 아 뒤에는 말씀을 안 드렸구나. 여기 중간에 심이 이제 월넛이 들어가서 넥을 5피스로 보강을 한 거고 또 다시 지판 보여주시면 월넛이 통기타에서는 대단히 좀 자주 쓰이는 편이고 일렉 기타에서는 아마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 봐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는 로즈우드보다 조금 더 겉보기에 매트해 보이고 그리고 더 반발성이 좋은 것 같아요. 슬랩을 할 때 반응도가 좀 딱딱하게 올라오거든요. 소리를 들어봐야겠네 이건. 들어보실래요? 지금 들어봐도 되냐? 네, 뭐 말씀 나온 김에 이 소리가 반응이 확실히 좋습니다. 이 어택감이 삑사리 나면 금방 들키게. 그렇죠. 지금 살살 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충격이면은 그래서 제가 손가락이 원래 이 피킹이 좀 강한 편이라서 세게 치면은 반응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범용성이 많다. 기본적으로 미들 사운드가 꽤나 좀 많이 큰 거, 미들하고 하이 영역대가 좀 큰 거 같고 슬랩을 때렸을 때 이 오는 이게 로우 B가 밸런스가 정말 좋아요. 음역대가 확실히
제 것도 다르고 다 다른데 확실히 그 미들 대역폭이 좀 커야 땡땡한 소리가 잘 나거든요. 이게 조금만 더 낮아도 바로 벙 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네. 터치에 따라서 좀 많이 네, 맞아요. 그 예민한 것 같아요. 네, 연주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실 얘는 다 표현해 줄 수 있는 것 이 여기가 더 중요한 악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얘도 행사 때 볼 수 있는 거고 쟤도 행사할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같아요. 네, 볼 수 지금 있어요. 여기 있는 기타들은 다 아 전부 다. 얘는 재즈 우연인 거죠? 네, 얘도 없던 친구인데. 이것도 픽업이 자체 네, 저도 자체 픽업이에요. 이거 쳐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네, 더 이상 들려주면 안 돼. 가서 들으세요. 저거 많이 들려줬으니까 얘는 가서 들으세요. 네. 썸 한 번만. 됐어. 아, 좋다. 좋다. 베이스가 의외로 라인업이 되게 빵빵해졌네요. 왜냐면은 오연 자체가 지금 너무 비싼 애들이 너무 많아요. 얘네도 비쌀 수도 있어요. 믿어보죠. 믿어본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는 네임드 밸류의 오연 베이스들은 아무래도 시작 단가가 좀 비싼 경우가 좀 많이 그러니까 재즈 오연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많은데 헤드리스 자, 오연은 헤드리스는 다양한 제품들이 아직 많이 없잖아요. 시장에. 다양한 것도 없고 네. 시작 단가부터가 이제 다 100 이랬는데 200만 원일 수도 있어요. 아직은 판매가는 계속 조율하고 계신 거죠. 어느 정도 나오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캠파 비싸게 나오진 않고 저희 거 비싸면 안 살 거예요. 근데 너무 아무래도 괜찮네. 기대값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행보가 있으니까 대략 비슷하게 맞춰지긴 하는 거죠. 네. 촬영 끝나면 저희는 몰래 듣죠. 아, 난 너무 궁금해서 얼마에 나올지. 특히 아무래도 기타를 치니까 N700 가격이 핵심일 것 같거든요. 저 친구 가격을 엄청 물어봐요. 저대로 얼마에 나올까에 대한 엄청난 얘기가 많았어요. 사운드메스에서 가격 공개된 게 사진이 좀 돌긴 하더라고요. 그쵸, N화 기준으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근데 한국 브랜드다 보니까 일본 브랜드도 마찬가지고 일본에선 좀 더 싸게 팔고 해외에서는 조금 받아서 파는 경우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고 네네. 오히려 해외에서 싸게 팔고 내수에서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고 뭐 반대인 경우도 있고 왜냐면은 어쨌든 딜러를 한번 거치고 또 왔다 갔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계약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니까 일단 근데 헥스는 한국 브랜드니까 한국에서의 가격이 중요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N400도 독보적이긴 했는데 PC맨 플루언스 들어가고 아밍 되면서 이런 기타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너무 좀 소름 돋게 내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사실상 가져오신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아 조금 다르다 가까이서 보니까 조금 다른데 거의 똑같은데요 그래도? 색깔이 그러니까 베리님은 많이 네, 저는 보셨잖아요. 많이 그리고 이게 좀 다르긴 해요. 요 테두리 살짝 달라요. 제 거는 검은색이 조금 더 먹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보라색이 많이 보이진 않는데 제 기타는 이것도- 얘는 색깔이 좀 더 표현은 잘 된 것 같아요. 얘도 똑같이 되고 네. 조금 변경은 이제 저는 제 걸 많이 쳐봤으니까 1대1 비교를 안 해봐도 보이는 게 킬 스위치 빠지면서 노브가 살짝 이쪽으로 내려간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지판 이 멋있네. 여기 이제 알케미 브릿지인데 저도 처음 써보고 안정성이 너무 좋아서 헤드리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또 안정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게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헤드리스가 구조적으로 안정성 있게 만들기가 되게 힘든데 여기 잡아주는 것도 사실은 기존 시스템이랑 많이 다르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베이스 설명하면서 이걸 잊어먹었는데 이거 브릿지 안 튀어나오고 튀어나온 게 좀 차이가 큽니다. 제 거는 이거 다 튀어나와 있어. 겉으로 나오는 거랑 그 케이스 넣을 때 밑에가 다 갈려요. 그래서 여기가 좀 다 갈려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밑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밑에 그 폼 다 삐져나오고 맞아요. 거기 다 박혀 있습니다. 내장재 뭔지 확인할 수 있고 지금 골드인데 원래 여기가 지금 다 벗겨졌어요. 좀 더 편하게 거치를 위해서 한 선택이긴 발을 닫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이제 이게 있어서 도움 포인트가 됐다. 오늘. 그래서 베리님이 A형 스탠드 훔쳐가면은 저는 그냥 세워놓거든요 편하게 그건 좀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서요 그냥 브로맨. 네 그래서 스탠드 없어도 돼요 사실 여기는 그리고 좀 다른다고 해도 교체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막 써도 돼 사실은. 제일 근데 어쨌든 좋았던 거는 픽업은 사실 기성 픽업이니까 어디서 다른 기타에서도 볼 수 있는 건데 브릿지가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저 또 우연히 사장님 만나가지고 그때 인사도 하고 좋은 브릿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개선이 되긴 됐던 게 그러니까 기타 자체가 개선이 됐다기보다는 와미바 관련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좀 맞아요. 고정이 더 탄탄하게 됐으면 좋겠다 텐션이. 그 부분도 새로 또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그거 꼈을 때는 확실히 낭창낭창 거리던 게 좀 잡혔어요. 네, 이것도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다른데 널널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특정 포지션에 고정해놨다가 쓸 때만 꺼내서 또 아밍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좀 고정돼 있는 게 좋아서 조금만 더 고정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잡혔어요. 그리고 N400이랑 비교하면 얘도 좀 바디가 두꺼워졌죠. 네, 조금 네. 더. 네. 요것도 얘기했었거든요. 배터리 뺄 때 절대 그거 하면 안 된다. 나사로 배터리 빼는 걸 하면 절대 안 된다. 제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게 집에 EMG 기타가 있는데 합주를 갔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가려고 하니까 여기 나사를 빼야 되는 거예요. 좀 옛날 기타들은 특히 그런 게 많아요. 위급할 때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갑자기 불쌍해져가지고 혹시 드라이버 있으세요? 이렇게 딸깍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냥. 뭐 없어도 갈 수 있는 게 좋고 저는 기타 어쨌든 제일 예민하게 보는 부분이 이 컷 부분 이 부분은 헥스 기타 새로 나올 때마다 맨날 컷에 대해서 얘기를 엄청 많이 했고 특히 24프렛 기타는 이 컷이 진짜 중요해요. 하이프렛을 쓰겠다는 건데 분명히 24프렛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 24프렛 누르고 있는데 그냥 딱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 신경 많이 쓰는 게 저는 배음을 진짜 중요시 하거든요. 배음 플레이를 많이 해서 보통 그런 인식이 있어요. 스트레니스 프렛이 들어가면 배음이 잘 안 나오고 그리고 또 모던한 픽업일수록 잘 안 나온다 그런 편견이 많은데 얘만 유독 잘 나오는 건 아니고 스테인리스도 나오는 기타는 다 잘 나옵니다. PC맨은 특히 액티브 패시브 전환이 돼서 어떤 플레이를 하냐에 따라서 배음을 또 뽑아낼 수 있고 얘는 액티브에서도 충분히 배음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 괜찮았고 나머지는 뭐 가벼운 게 제일 좋아요. 일단은 합주 갈 때 저는 코드 코텍스를 쓰니까 4점대가 나오겠는데요. 그쵸. 그게 너무 좋아요, 일단은. 얘도 넥이 오피스네요. 네, 여기도 월넛 들어갔고요. 로스티드 메이플에. 넥 변형도 최소화하고. 얘는 그건 아니죠, 야마는. 네, 저건 그냥 일반 살짝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제 모델은 여기에 쪼 마크가 있어요. 그것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문의글도 있었어요. 그쪽 로고 있는 걸로 내주면 안 되냐.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시그니처 모델이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이게 양산으로 나온 이상 시그니처랑 아닌 거랑 차이가 일레이 하나면은 좀 애매하지 않나? 이 컬러가 안 나왔어야 돼, 그러면은. 한정 컬러에 쪼 로고 들어간 거면은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원래는 시그니처라고 하면 사양에서 꽤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킬 스위치 하나에 일레이 하나 차이면 물론 이제 지판이랑 다르긴 하지만 컬러를 다르게 뽑는 거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일레이 들어간 것만 이 색깔로 나오면 얘가 N500이죠. 이게 N500. 네, 자체 액티브 픽업이고 바디가 되게 잘 되어 있는. 헥스가 보통 무광 위주로 많이 냈는데 무광이 되게 잘 N400은 무광이 없고 괜찮네요. 또 이런 기타는 아기자기한 맛이 있죠. 살짝 펄 같은 것도 네, 있고. 메탈릭 펄. 바디가 작으니까 귀여운 색깔 들어가면은 또 나름 맛이 있어요. 근데 액티브인데 험싱 전환이 되는 친구고 토글식이라서 3단이죠. 근데 브릿지가 이 기타에서 제일 비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일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리고 뒤는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액티브니까 배터리 들어가고 컷도 제가 볼 땐 똑같은 것 같고 두께도 제가 볼 때는 N700이랑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네, 바디 두께. 왜냐하면 얘 때문에 또 두꺼워지는 것도 있다 보니까 얘는 뭐예요, 네, 이건? 로스티드 메이플. 네, 로즈우드 지판 들어갔고요. 차이가 나는 게 이제 피스가 안 돼 있죠. 네, 약간 오피스였고 지금은 그냥 로스티드 메이플인데 얘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잘 팔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장 무난- 그래도 좀 접근하시기 편한. 적절하게 밸런스 잡아서 나온 것 같아요. 무난하게 쓰기 좋은 거. 서브 기타로 쓰기에는 얘가 제일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N700은 좀 메인 기타 느낌이라면은 얘는 좀 서브 기타 느낌에 가깝네요. 이건 색깔은 다 헤드리스 베이스는 이게 다 고정인 거고. 네, 이렇게 세 개. 화이트. 얘는 뭐라고요? 얘는 메탈릭 로즈 골드. 저기는 이제 메탈릭 그레이. 텍스 전통의 슬레이트 그레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보를 잇는 거죠. 계보를 잇는 저희도 거구나. 회색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때 일본에서도 한국 분들도 좀 보러 오셨더라고요. 저도 지나가다가 만난 분도 계시고 그분들도 소리를 엄청 제대로는 못 들어보셨을 거니까 그때 만약에 경험이 좋으셨으면은 한국에서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다시 보면서 또 새로 느낀 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쇼 특성상 좀 정신이 없잖아요. 내가 뭘 했는지 까먹을 때도 있어. 근데 지금 행사하시는 곳들이 다 이제 제대로 갖춰진 악기점들이다 보니까 좀 더 집중해서 그래도 악기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일주일
일주일 정도 기간을 잡고 하니까 하나씩 시간대에 가시면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주말이 그래도 2번은 끼거든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서울에 이제 낙원상가 쪽에서 한 곳에서도 하고 네. 수원에 이제 월드아키 프라자, 천안에 뮤직센터 하고 부산에서는 샤인기타, 샤인 기타. 네, 광주에서는 이제 청춘악기 이렇게 5곳에서 많이 하는. 웬만하면 그래도 다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분포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그렇죠. 원래 이런 행사하면 서울에서만 하니까 지방에 사시는 분들 아우 서울 깍쟁이 놈들 또 지들만 좋은 거 하네. 그 브랜드데이 했을 때 그런 네. 댓글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그 서러움을 압니다. 뭐 하려면은 다 서울 가서 해야 되고 클리닉 한다고 해도 인천 아니면 서울이고 뭐 하면 서울이고. 심지어 악기를 사려고 해도 서울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중고거래도 다 서울에서 하고 고택 안 되나요? 노노 그런 느낌인데 지방 계신 분들도 체험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악기 그냥 시연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또 메리트가 있어요? 일단 시연 위주로 뭐 하고요. 대신에 저희가 이벤트도 하나 준비했는데 행사장의 사진이나 아니면 시연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저희가 티켓을 하나 줘요. 바로 즉석에서 복권처럼 받을 수 있는. 현장 가차가 가차? 현장 뭐 가차. 나오나요 거기서? 저희가 피크도 준비를 했고 네. 뭐 티셔츠도 준비를 좀 네. 했고요. 앰프도 준비를 했고 1등은 전시되어 있는 기타 중 한 대. 아 원하는 걸로? 네. 그 응모 기회가 인당 한 번인가요? 저희는 아니면 그걸 오늘 좀 가고 내일 가고 다음 저는 인당 1회로 좀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많은 네. 분들도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저희가 오늘은 서울 내일은 천안 그렇게 하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아, 그 그건 정도 인정. 전성은 인정할게요. 헬스 투어 네. 스탬프 투어 다 모아서 그리고 동생 시켜서 한번 아버지 시켜서 한번 불타는 효자. 그러면 그 응모할 때는 얼굴이 안 나와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냥 인증 말 그대로 인증해서 해시태그 같은 거 하면은 응모가 되는 거예요? 네. 사장님한테 보여드리면 네. 이제 하고 드리고 아싸 해서 이제 가져가는 거지. 네. 그러면 만약에 1일차에 당첨이 됐어 가져갔어 그럼 다음 사람은 시연을 못 해요? 아니요, 그 기타는 대신에 끝나고 나서 가져가는 걸로 네. 조금. 매장에 와서 수령해 가시는 네. 거예요. 끝나고 행사 기간 아쉽다 마지막. 노획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너희들은 이제 시험 못해 이제 내 거야. 오사카 때 헥스 부스에 저는 좀 오래 있었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반응 되게 좋았어요. 특히 어그로가 끌리는 게 헤드리스인데 헤드에 걸려 있으니까 그건 좀 많이 노리고 그래서 그 허큘레스 한 건데. 그리고 또 핵대리 과장님의 또 유창한 영어를 또 들었죠. 저 영어 안 썼어요. 그래요? 아, 아니요 쓰셨는데 아노. 일본어 하시는 분이 또 따로 계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두 분이서 기다렸다가 무슨 언어를 쓰는지 기다렸다가 일본어 쓰면 출격하고 영어 쓰면 출격하고. 근데 이게 뭐 사담이지만 제가 미국 쇼도 해보고 일본 쇼도 해보는데 네. 확실히 분위기가 이 사람들의 분위기가 네. 미국 쇼는 뭐 엄청 그냥 미국인들도 많지만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쵸. 그럼 막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What's up? 그냥 기타 만져보고 네. 들고 그냥 놓고 가고 이런 게 많은데 일본 네. 쇼는 가만히 일단 보세요. 맞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이러고 이걸 만져도 되나를 허락을 약간 구하는 느낌? 암묵적으로? 실제로 시연하고 있는 중에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기웃기웃 거리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 가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세운 전략은 사람이 부스에 서 있으면 안 된다. 부담스러워. 네. 그래서 옆에서 빠져서 보다가 아닌 척. 보다가 한 1피트 안으로 들어오시면 네. 그때 가자. 시연 해보시겠습니까? 시연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서양인이야. 검은 머리를 한 사람은 앉아 있는 사람이 잘 없고 다 돌아다니고 있고. 사람마다 또 성향이 다르긴 했는데 그쵸, 당연히 다르죠. 확실히 미국 쇼랑 비교하면 좀 이런 경향은 있었어요. 그게 또 재밌었고 근데 또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헤드리스라는 게 아무래도 좀 모던의 상징이잖아요. 그쵸. 영 제너레이션한테 또 어필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 근데 가볍다 보니까 이게 연령대가 엄청 폭이 넓었어요. 10대도 좋아했고 너무 보기 좋은 그 60대 아저씨 약간 평생을 같이 기타 섞어가며 하셨던 그런 분들 한 3-4분 약간 알딸딸하게 오셔가지고 알딸딸하게. 얼마나 신나게 치고 이글스 호텔 캘리포니아 나오고 딥퍼플 나오고 하는데 야 너무 멋있다 이러면서 근데 그분들은 너무 가벼워서 또 좋다 하시고 가벼운 게 부담이 안 가니까. 네, 네, 또 이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3kg대를 많이 찾으시니까 그래서 되게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되게 애사심이 강한 것 같아요. 정말 신나서 얘기해요. 막 역시 과장이 되려면은 이렇게 과장해서 해야 된다니까. 저희 알바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신가요? 여기서요? 제가요? 왜요? 팩세이프 이미 불러왔는데? 뭐 하나요? 하면 여러 가지로 뭐 해보는 거. 체험 체험 삶의 엑세- 현장. 엑세이 현장? 네, 뭐 그런 느낌. 일단 컨테이너부터 내리고.
컨테이너 내리고 혹시 베리님도 같이 탄 베이스니까 베이스 내리시고 4대를 한 번에 내리고 전 헤드리스만 내릴게요. 저건 되는 베리님 거죠? 오연 재즈 아니, 베이스만 진짜 내리세요. 이런 경험 해본 적 없잖아요. 베이스 4대를 한 번에 내려본 적, 들어본 적. 그건 들어본 적이 4대를 한꺼번에 해본 적은 없죠. 플로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네, 저기 차가 일단 들어오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 내리는 건데 네. 마이크 내려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차량 인도부터 하고 아 차량이도 컨테이너 이거 컨테이너 따고 몇 대 정도 들어와요? 한 번에? 800대 정도? 제가 최근에 했던 알바가 이거랑 비슷한 거라고 상하차 저는 이런. 컴퓨터 빌려주거나 노트북 아 그래서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구나. 내려가면은 똑같이 삐삐 하고 여기 이제 유능한 인재가 있었어요. 여기 유능한 인재가 있었어. 그럼 한 네. 800대 들어오면은 위로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것도 있고 뭐 1층에 하는 것도 있고. 그럼 그때 뭘 하는 거예요? 까대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다 적재를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검수 아. 나중에 나가는 건들은 검수하고 수리할 거 있으면 리페어하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럼 육안으로 검수를 하고 실제로 꽂아서 쳐보고 네, 사운드 테스트도 하고. 아 테스트만 하면 안 돼요? 날먹을 시도를 해야 된다. 아 근데 그 검수가 어려울 것 같아. 왜냐면 정상이 뭔지 일단 알아야 되는데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넘어가는 경우가 분명히 어쩔 수 없이 생길 것 같아서 난 그게 제일 무서운데? 일단 이제 쪼맹님이 검수하는 거, 네. 만약에 베리님이 검수하는 거 다 네. 이제 사인을 해놔야 되는. 그럼 거기서 분량 나오면 이제 유튜브 댓글에 달리는 거예요. 그렇지. 네가 검수했는데 넥센터가 안 맞더라.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내 돈으로 교환해주고. 그러면 저희 둘만 하나요? 두 분도 저희도 컨테이너 오면 항상 같이 평소에 하신다고 듣긴 했는데 항상 해요. 근데 그날만 안 하면 억울할 것 같아서. 우리가 촬영을 하고 아니요, 촬영하시면 안 돼요. 촬영은 다른 분이 하셔야 되고 제가 따로 데려올 테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 다 하셔야 돼요. 나 못 참아 그거. 다 해야 돼. 여기 계신 분 다 해야 돼. 제가 따로 데려올게요. 카메라 찍으실 분은 데려올 테니까 다 해야 돼. 연차 쓰셔야겠네. 아 연차 그날 없어. 전화하니까 강아지가 아프대. 강아지도 없는데 아파 일단. 맞는 일이죠. 대신 조심해요. 제 강아지도 아플 수도 있어요. 그날. 운동 좋은 생각이 났어요. 역으로 제가 일을 시켜요. 제 스튜디오로 불러서 믹스 시키고 편집. 편집시키고 제 촬영하고. 채널 마케팅 좀 해주시고 제가 반대로 외주비를 주는 거죠. 겸업 돼요? 헬스 스타일로. 네. 또 스튜디오 직원으로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요? 운전 잘하시죠? 저 공연 날에 매니저가 필요하신 거죠? 네, 여기 카메라 많으니까 공연 영상 좀 찍어주고 네. 저희도 이제 페이를 받고 하니까 이때까지 받았던 거 다시 쓰면 되겠다. 헬스 팀도 괜찮거든요. 영상 잘 찍는 뭐 회사도 많고 하지만 악기를 잘 알면서 잘하는 데는 잘 없단 말이야.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이제 또 좋은 게 테크니션으로 잘 쓸 수 있어요. 튜닝도 다 할 줄 알고. 줄 교체도 하고. 그렇죠. 빨리 9V 사오라고 막 윽박 지르고. 네. 지금 리허설 심장이- 때는 제가 없을 거예요. 대신 하시면 돼요. 사운드 테스트는. 저는 한 공연 30분 전에 올 테니까. 뭐 아무튼 행사를 두 분이 가시진 않죠. 다 이제 그쪽 대리점에서 사장님들이. 다, 네, 사장님들이 해주시고. 그러면 행사 가서 시연하고 체험하고 그다음에 뭐 인스타 이벤트 해서 네. 가차하고 기간이 그러면 언제 하는 거예요? 19일 금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근데 이제 매장마다 쉬는 날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서 한번 확인이 필요하실 거예요. 아 매장마다 또 휴무가 있으니까 네네네네. 휴무 빼고는 다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럼 따로 악기점에 공간을 마련을 해서 쓰는 시연도 거. 하실 수 있고 네. 제품도 보실 수 있는 공간이 다 마련돼 있어요. 브랜드데이 같은 건 또 안 해요? 비슷하게 하게 될 것 같은데 저희만 단독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고. 기대가 됩니다. 한국에 악기쇼가 아직 많이 없으니까 그런 게 또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헥스를 좀 긍정적으로 많이 보게 되신 것 같아요. 네. 가신 분들은 그때 전만 해도 좀 험악했는데 분위기가 여론이 그때 한번 뒤집히고 또 이제 핵드리스 나올 때 방송 같이 하면서 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때 자꾸 찬물로 세수해야 된다고 하셔서 제가 수건 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도 원래 맥주 한잔 하려고 했다면서요. 사내 복지가 좋아. 맥주 먹고 일할 수 있어. 몰래 먹어야죠, 원래. 아 몰래요? 그러면 오랜만에 만나서 좋았고요. 엑스 항상 화이팅 하시고 행사도 많은 분들 찾아오셨으면 좋겠고 준비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 제품들이 되게 야심작으로 알고 있어요. 나름 이때까지 나왔던 것들도 뭐 열심히 개발하셨지만 탄력 받아서 또 소비자 니즈나 또 주변 연주자분들 피드백이나 이런 거 받아서 열심히 준비하셨으니까 악기 자체도 상당히 괜찮고요. 또 디자인적으로도 많이 발전이 있었으니까
없으니까 욕하시는 건 괜찮은데 한번 실제로 보고 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나. 그리고 또 좋으면은 좋은 거고 퀄리티도 확실히 빌드 퀄리티나 이런 게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그래서 가까운 데 있으시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뭐 쪼드리스랑 계속 가야 되니까 뭐 더 좋은 걸 발견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쪼드리스에 굉장히 만족하고 쓰고 있으니까 저랑 유사한 기타를 한번 만져보고 싶으시면 지금 당장은 체험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N700 궁금하신 분들은 또 N700 많이 써보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행사 많이 놀러 오시고 엑스도 화이팅 하시고 베리님도 레슨 화이팅 하시고 저도 방송 화이팅 하고 나 화이팅. 뭐 이러고 끝날 거예요. 띠디띠디띠디 하고 끝날 거니까 예,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많이 해주시고